안녕하세요. 기획팀입니다. 5월 8일 마감 후 특징주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식 잡담을 좀 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주식 투자는 언론을 믿으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언론은 뭐 여러 가지 뭐 공중파 뭐 방송부터 뭐 종합 신문사까지 뭐 다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주식을 하려면 이제 순진함보다는 얍삽한 성격이 주식에는 맞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처음에 이렇게 순진하고 뭐 이렇게 고집이 강하고 그런 신념이 강해서 굉장히 많이 당황했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받아들이는 기사들은 매도용 기사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면 무조건 물렸었죠. 그게 초보가 하는 실수죠. 이제 언론은 왜 그러냐? 언론의 이제 본질적인 태생을 보면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러한 이제 매체죠. 왜냐하면 이제 광고주 수입, 돈을 광고주들이 주기 때문에 기업이나 이런 데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를 쓸 수가 없죠. 태생적으로. 그래서 기사는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돈 주고 기사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네. 특히 뭐 이런 가게나 이런 상품 홍보 같은 경우는 거의 저도 뭐 봤지만 뭐 돈을 얼마 주면 이제 단가들이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광고료 받는 것도 엄밀히 보면 그런 게 이제 돈이 되는 거죠, 수수료가. 그래서 언론은 이제 개인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매도용이나 아니면 책임 회피용 기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가 매도를 칠 때 이제 기사를 때려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책임 회피, 뭐 그 회사를 감싸주는 기사, 뭐 아니면 그런 기사들도 많죠. 그래서 언론을 믿으면 좀 주식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분은 뭐 좀 자기가 이제 성격을 조금 고쳐야 돼요. 그다음에 전문가나 금융인 요 사람들이 또 입이 중요하죠. 근데 이 사람들 역시도 기업과 정부를 대변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부정적인 면이나 그런 위험 그런 거를 얘기할 수가 없죠. 개인들이나 이런 저기들은 이제 그다음 얼러주고 뭐 달래주는 그런 얘기들일 뿐이죠.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저는 투자가기 때문에 말이 조금 더 냉정하게 그냥 현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장사꾼에게 이제 파는 제품의 단점을 묻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는 은행 창구 직원에게 수익률이 좋은 상품을 물어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통업을 하다 보면 뭐 어떤 물건을 팔러 가거나 그러면 이게 정말 좋은 상품입니까? 하고 파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은 단점을 좋게 보여서라도 그 상품을 팔겠죠. 그래서 사실은 은행 직원 창구에 이제 정장을 메고 있고 있지만 그런 저기들한테 좋은 펀드가 뭐냐고 물어보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고가나 이런 거 많이 반영되는 그런 상품을 권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펀드 판매율이 높은 거 아닙니까? 고가 방영이 많이 되니까. 그리고 보험회사 가서 좋은 보험을 들어달라고 그러면 보험회사 직원도 물론 좋은 보험을 얘기해 주지만 수당과 관련돼서 이런 걸 위해서 많이 이제 자기 쪽에 좀 유리한 것도 같이 챙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실은 뭔가 물건을 파는 사람한테 그 물건을 물어본다는 거. 그러니까 주식을 이제 주식 시스템을 운영하는 증권사나 이런 데 가서 뭔가 주식에 대한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은 그 무슨 채소를 고르고 과일을 사러 갔는데 주인한테 물어보면 주인이 나쁜 말을 할 리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위험이 오고 그래도 금융회사에선 나쁜 말을 할 수가 없죠. 알고 있어도. 그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을 한번 듣고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의심하고 이럴 수도 있겠다. 이러한 거를 이제 세상 이치에 맞춰서 자기 배경 지식과 맞춰서 판단을 꼭 해야 됩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전문가가 말했는데 왜 떨어지냐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조금 주식 같은 거는 좀 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주가가 제가 이제 여기다 주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돼서 1400까지 빠지면서 역배열로 됐던 게 그러니까 1400 포인트까지 빠지면서 역배열로 바뀌었던 차트들이 이제 정배열로 반 이상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제가 저번에도 한번 구두로만 얘기했는데 이제 그림을 보면 이렇게 해서 정배열로 바뀌어서 주식들이 이제 이렇게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정배열로. 그럼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 전체 주식들이 정배열로 이제 위로 치고 갈 힘이 있는가? 그러니까 정말 이제 앞으로
좋은 그런 경제가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져서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거에 대한 지금 질문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부터 이제 많이 좀 올랐던 주식들은 급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안 오른 주식들은 그나마 조금 기회가 더 남았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저는 그런 대로 이제 안전하다고 보고 있고, 빠른 주식은 다음 주 후반부부터 조금씩 빠질 수가 있다. 이런 걸 예상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코스피 차트 예상도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저는 이제 보편적인 논리로 이제 차트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차트가 이렇게 주식이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제 1400 정도까지 꼬리 달면서 빠졌다가 올라와서 여기 끝났어요. 음봉으로. 그리고 5월 달에는 요거를 하회하는 저점과 요거를 저점을 벗어나는 양봉으로 끝났어요. 이렇게 쭉 올라서 끝났죠. 그리고 지금 5월 달은 요렇게 여기서 지금 5일선에 걸려서 양봉으로 된 상태입니다. 5월 8일 현재인데. 그렇다면은 한번 보세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이 두 가지 패턴인데, 먼저 첫 번째 패턴은 급락 패턴입니다. 5월 달에 이제 여기 걸려 있다가 꼬리를 달면서 쭉 빠져서 빠지면은 요 기울기가 맞게 돼요. 요렇게. 위에도 요렇게 맞게 돼요. 몸통 부분은.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맞고, 그렇다면은 5월 달에 만약 이 차트가 나온다면 지금쯤 털어야 되죠. 여기니까. 다음 주부터는 털어야 된단 말이 나옵니다. 왜냐면 이렇게 쭉 밀리니까. 그럼 계속 지수가 빠져서 1400을 깰 수도 있고, 하여튼 뭐 1400을 깨는 게 아니라 이제 1600을 깼다가 다시 올라온다던가 해서 뭐 1600이 끝나겠죠. 그러면은 6월 달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시작을 해서 요 밑에서 시작을 해서 요 5일선까지 갔다가 딱 밀리면서 이렇게 압정 모양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더 위에서 끝나면 이렇게 해서 양봉이 되겠죠. 더 밀리면 음봉으로 이렇게 끝나는 거고요. 어쨌든 압정인데 음봉 약정 압정이 될 확률이 높죠. 이렇게 밑으로 조금 빠지면서. 그러면 6월 달은 언제 6월 달 만약에 5월 달에 여기서 끝나면 6월 달은 여기서 다시 사서 들어가서 여기서 팔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6월이 어떻게 보면 장이 더 좋은 장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5월 달에 이렇게 하락해 준다면 5일선으로 다시 이격을 줄이면서 붙으려고 그러는데 다시 때려맞고 가기 때문에 초에 샀다가 중순 지나서 팔면 다시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 7월 달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7월 달에는 요걸 제가 잘못 그렸어요. 여기 파란 선이 아니라 이렇게 몸통이 이렇게 되고 좀만 조금 찍고 그냥 바로 빠져서 이 1400 꼬리를 하회하는 몸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끝은 알 수가 없죠.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긴 제가 1250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이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400을 깰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5일선 맞고 계속 떨어지는 차트거든요. 그러면은 요 압정 밀리는 압정 다음에는 급락 긴 장대 음봉이 나올 확률이 차트상으로 높죠. 그럼 왜 이렇게 됐냐에 대한 근거는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국가가 지금 3월 달인가 그때 100개가 넘었는데 지금은 뭐 한 100, 한 10개, 20개 되겠죠. 엄청납니다. 180개국 중에 국제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7월 2분기 실적이 7월 달 그러니까 6월 말부터 알기 때문에 이때부터 빠지면서 이제 7월 달은 뭐 쭉 하락. 개판이겠죠. 예? 근데 기업 신용 등급이 그러면 하락이 되겠죠. 또 개판이 되겠고. 또 바젤 3를 회계 제도를 7월부터 또 본격적으로 6월 말이라고 그러는데 거의 7월이라고 봐야죠. 예, 그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분식 좀 이렇게 리스부터 뭐 보험은 아직 나중에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게 차근차근 되면서 엄청난 이 회계 제도 개판으로 했던 게 이제 뭐 코커번드니 뭐 그런 이제 뭐죠? 그런 채권들 있잖아요. 그 자본금으로 됐던 그런 채권들이 다 이제 거짓말이 되면서 또 일례로 아시아나항공을 국가에서 1조 7천억을 지원해 줄 테니까 예, 현대 어디죠? 거기서 이제 인수를 해라. 인수를 하는 조건으로 1조 7천억을 지원해 주겠다. 근데 아시아나항공이 캐면 캐스로 그러니까 근무아시아나 그러겠죠. 근데 캐면 캐스로 빚이 10조가 넘고 그 이상이 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비행기 이런 것부터 리스도 그 한마디로 빚으로 산정이 되니까요. 그런 회계제도가 바뀌면서
인수하면은 빚을, 그러니까 1조 7천억을 지원받고 10조가 넘는 빚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지금 진행이 되겠냐고요. 근데 의외로 30대 재벌 중에 8개 재벌이 뭐 거의 뭐 심각하다, 뭐 힘들다, 뭐 부도가 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도는데, 그런 상황이 정확하게 이제 2분기에 이 안 좋은 경제가 7월에, 그러니까 6월 말부터 완전 방영이 돼서 7월이 되면 다시 저점을 확인하지 않을까. 이거는 코로나 때문도 아니고 작년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개판으로 뭐 이런 경제 운영하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말하면 뭐 너무 길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내년엔 터질 수밖에 없다. 이제 경기 침체, 세계적인 침체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좀비 기업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정권의 특징은 이제 좀비 기업을 웬만하면 자기 정권에서 넘기려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못 막는 상황이 올 거라는 게 올해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게 더 트리거가 돼서 더 앞당겨진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맞다고 보는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여럿이 있는 동학개미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전투 개미들이 방어해주고, 또 뭐 진단 키트나 이런 거를 많이 팔아서, 정말 그렇게 팔아서 한다면 6월 달에 이렇게 이제 길진 않지만 양봉으로 끝나서 5일선 위에 올려놓고 7월선은 5일선에서 더 올리거나, 아니면 5일선 조정을 줘서 5일선을 찍고 올리거나 뭐 해서 이러한 양봉 3개를 만들 수도 있죠. 그럼 이제 2000선을 회복합니다. 미국은 지금 뭐 실업자가 뭐 난리가 나고 뭐 130년 전 백화점이 망가지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2000선 회복하면서 진단키트와 이 코로나를 잘 예방했기 때문에 진단키트와 뭐 방호복,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팔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2000선 하면서 이제 충격이 없죠. 이게 2번 생각입니다. 2번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지금 뭐 우리 정권이 지금 지지율도 높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도 이 정권을 뭐 저도 뽑았지만, 근데 가장 심각한 건 라임이나 그 유명한 그 신라젠부터 뭐 그런 회사들 다 보면은 금융에 대해서 여기서 좀 너무 사고를 많이 쳐서, 그래서 이제 회의를 느끼고 이 정권은 좀 힘들다. 그걸 작년에 이제 인지를 했죠. 아마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터질 거고, PD수첩은 보신 분들은 알겠죠. 아마 서로 야당 여당이 같이 다 걸려 있는지 조용합니다. 생각에는 1번이 더 저는 확률이 높다, 합리적으로 의심하는데 2번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가 대단합니다. 코로나를 잘하고 진단키트를 많이 팔고 의료기기도 많이 파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이것도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때부터는 다 안 맞겠죠. 왜냐면 다 하방으로 갈 테니까요. 그리고 이거를 얘기하면서 또 하나 보여드릴 거는, 전에 제가 이제 주가 폭락 시점 예측도를 4월 15일자에 제가 이제 요거를 했었는데, 제가 폭락하면 5월 중순 요때를 얘기했는데, 만약에 5월 달에 음봉으로 끝난다면 중순부터 빠질 수밖에 없어요. 빠르면 다음 주인데, 이제 다음 주는 제 생각 아닐 것 같고 중순부터 빠지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7월 초에 많이 빠지는데 6월 중순까지밖에 주식을, 만약에 급락이 나온다면 6월 중순부터 이제 6월 달엔 다시 5일선을 찍으러 올라갔다가 앞정 모양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이 중순쯤 전엔 다 빠져야 된다는 거죠. 6월에 들어갔다 6월 중순에 빠지는 이런 전략. 그럼 이제 7월 달에 개폭락, 그때 여기서 신용 등급 하락시키고 쭉 얘기했죠. 기관 매도부터 시스템 매도가 나와야 된다. 네? 이 정급 펀드들 많이 생기기 때문에 대기업부터 다 기관 매도도 하고 다른 나라도 이제 매도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펀드 환매도 많이 생길 거고요. 요거랑 맞아 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특징주에 대해서 빨리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방한복 그러니까 방한복에 관련된 이제 극동이 좀 매출이 좋더라고요. 방한복 실적이 좋습니다. 월봉상 이번 달 시세는 끝났어요. 월봉상 이제 찍을 걸 다 찍었어요. 그래서 6월이나 7월쯤에 다시 체크해놨다 들어가면은 실적이 좋아서 그때 시세를 줘서 요번 달 고점을 그때 돌파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7월이나 6월, 7월 뭐 이때쯤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리거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방한복 실적이 지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트를 돌리고 있는데 아주 얍삽하게 막 종가에만 싹싹 올리고 그럽니다. 이제 조정 끝나고 가려 하는 것 같습니다.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유비케어가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빠졌다가 오늘 다시 다 그거 이상을 해서 유비케어는 상한가를 했는데 요게 대장 같습니다. 유비케어가. 근데 급등주인데 어제 빠진 걸 복구했는데 시세는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S넷은 이제 중국 원격 진료 사업을 진행 중인데 얘도 좀 쫓아갈 것 같아서 지금 시세를 좀씩 줘요. 그래서 어제 오늘 좀씩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이넥스는 이제 견디면 수익이 클 듯합니다. 올리는 시기예요. 바이넥스 견디십시오. i3 시스템도 다음 주 견디다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부터 파십시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인스코피는 이제 3-1에서 4로 가려나 이제 한방 이제 장대 양봉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바이오 사업도 같이 하죠. CMO 제약도 3-1에서 4로 출발. 요런 주식이 요즘에 잘 갑니다. 그다음에 위지윅 스튜디오, 요거 CG나 뭐 이런 거 특수효과 이런 거 하죠. 드라마 제작 일감 많다. 3-1에서 4로 출발하나 해서 요 세 개가 비슷한 차트인데 여기서 이제 4로다가 이렇게 날아가는 주식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죠. 그다음 TSE 역시 3-1에서 4로 요건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네 개가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수화학, UTI 요건 이제 조정 중인데 더 빠지면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일선 이탈하고 121선 근처에서 매수하면 가장 좋은 케이스인데 이 121선까지 과연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자꾸 반등을 주더라고요. 삼청당제약은 이제 2등 제약주의 분노의 질주를 오늘 했죠. 원익홀딩스 역시 분노의 질주를 했습니다. 거의 2-1에서 3으로 질주. 삼청당제약과 원익홀딩스는 이렇게 2-1에서 거의 3으로 질주한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티온바이오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쌓아 올리면서 우상향 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전자 지속적인 우상향 3-4로 3에서 4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K물산과 남영 비비아는 키맞추기 질주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JW 신약은 장대 양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정은 뭐 끝난 것 같은데 장대 양봉 하나 나오면 딱 좋은 상황입니다. 오늘 뭐 기사도 나왔죠. 기사가 시세를 못 준 것 같아서 시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마음을 어느 정도는 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편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다음 주가 지나가면서부터 만약에 차트가 이제 그런 제가 1번 상황으로 간다면 좀 많이 빠질 수 있다는 거를 대비하십시오. 조금씩. 그 현금화를 조금만 하십시오. 최소한. 오늘 여기까지고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